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적용이 될 일리노이 주법이 200개나 생겨났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숙지를 해야 당연합니다. 이 법은 제정이 되면은 의회나 정부가 공지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해야 될 부담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라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규정이나 조례나 내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새로 제정한 법률이 200개나 되니까 그 범위 더 넓고 그 헬스케어라든가 어린이 보호, 교통, 범죄, 동물 보호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지난주에 의회가 이 200개나 되는 새 법률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니까 18개가 우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법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선정이 된 18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법이 생기는지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당이 고용인에게 푸드 알러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 3년마다 반복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식당이 앞으로 개점하는 동안에 알러지 훈련을 받은 매니저가 식당에 반드시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태 시술입니다. 주 공무원이라든가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건강보험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돈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케 한 조치입니다. 브루스 라나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주 의원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방암 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당시에는 보험사가 MRI 촬영을 커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유방 내 조직 변화가 있을 당시에는 이것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전환자의 권리입니다. 의료 시술을 받은 이후에 출생증명서에 이 성별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됩니다. 성전환자의 학교 내에 그 라그롬 사용 등으로 지금 제소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출생증명서 변경은 용이하도록 새 법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완용 동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혼을 당시에 애완용 동물의 소유권 문제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 법은 애완용 동물을 가정의 자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판사가 이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동물의 well-being, 어느 쪽에 양육권을 주는 것이 이 애완용 동물에게 더 행복과 안녕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 판결의 기준이 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끼리가 일리노이주 내에서는 서커스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법인데 코끼리의 서커스 출연을 금지시킨 것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에서의 코끼리 사육은 허락이 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그 갓길, 숄더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o passing zone, 그러니까 추월 금지선에서도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동안에 티켓을 받았는데 no passing zone에서도 추월할 수 있게 됐고, 밤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현재는 그 반사경을 사용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붉은색 테일라이트를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역시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 자동차 유리창에 For Sale sign, 이것을 운전 시에는 반드시 띄어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조기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소란 행위를 하는 어린이들, 이 퇴장을 매우 신중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세법은 해당 어린이의 행동을 일정 시간 동안 기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교사가 반드시 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이 어린이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같은 데서도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혐오 범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Hate crime, 온라인을 통해서 위협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게시를 하는 것은 혐오 범죄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 범죄가 되면은 벌칙이 2배가 되니까 이것은 hate crime이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9번째, 16살 이상 난 사람이 장기 제공 명단에 자신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10번째, 공립학교는 모유 수유자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공간에는 전기는 물론이고 냉장고도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제공자가 학생일 경우에 수유 시간의 수업에서 빠져도 무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부부 공용 전화일 경우에 별개의 어카운트로 분리를 할 수 있고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번호도 종종 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2번째,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이런 업소에서는 가격표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멜린다 부시 의원이 제안한 법률인데 여러 업소들이 일정하지 않은 요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이 더 비싼 가격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 주인이 가격표 제시에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격표를 미리 준비해서 비치를 하든지 또는 전시를 하든지 그래서 고객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대개 이런 법률들이 새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시사 해설이 금년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해설이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7년 동안 계속해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년에 토요일, 주일, 공휴일을 빼면은 약 250회가 되는데 17년을 곱하면은 약 4,250회를 방송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기독교 방송을 신뢰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광고로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방송인 동시에 이민사회의 리더로서 우리 이민사회가 빨리 이 변두리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노력이 바로 시사 해설 편성의 목적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것이 1700년이나 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로마 법을 알아야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사 해설입니다. 이민사회 리더 역할을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온 기독교 방송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에도 매일 새벽 3시 제 서재에 불이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해설이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월 29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의 브롱크스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비롯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경 아파트 1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으로 번졌으며 소방관 170여 명이 출동해 사투를 벌여 1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5년간 이 도시에서 본 최악의 참사로 규정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고급 식당 건물에서 오늘 큰 불이 나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기업 사무실, 식당이 입주한 건물의 3층에서 새벽에 발생해 꼭대기층인 4층까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대다수가 옥상 식당에서 생일 잔치를 하던 여성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남부 헬란 지역의 콥트 교회에서 오늘 귀한 한 명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보건부는 오토바이를 탄 귀한 한 명이 카이로 남부 마르미나 교회 밖에서 총을 쐈다면서 이 귀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경찰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동북부와 중서부를 강타한 한파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개념에 회의적인 자신의 지론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동부에서는 기록적으로 가장 추운 새해 전날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 이론이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주장해왔고 뉴욕에 폭설이 내릴 때마다 지구온난화 개념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공문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팀이 공정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즉석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캔들은 국가의 모습을 매우 나쁘게 만들고 국가를 매우 나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빨리 결론이 날수록 나라에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추문으로 엘레바마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결과 확정을 연기해달라는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의 소송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더구 존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으며 새해부터 연방 상원의 의석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조정됩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내년 1월 3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의 고의적 저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체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일부 고객은 애플이 실망을 시켰다고 느끼고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내년도 대체 배터리 가격을 $79에서 $29로 인하해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에서 세 번째 동사자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혹한으로 항공기 취소, 연발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드웨이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 소속 항공기 9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혹한은 이번 주말을 지나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2015년 시카고 경찰관의 10대 남자 사살 사건이 불법적 행위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로버트 레알모는 피살자가 자신에게 야구 배스로 공격해 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시 결과 경찰과 피살자의 거리가 멀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도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 경찰은 옆에 서 있던 옆집 여인도 총으로 쏴 절명시켰습니다.
쿠카오니 소다 텍스가 지난 11월 말에 철폐됐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카오니는 10여 건의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직 세금 삭제를 위한 계산기 조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세금 제외를 일일이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둘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아동보호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오는 1월 1일자로 200여 개의 새로운 법을 발의하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혼자 있다가 눈에 띄면 경찰은 법에 따라 어린이를 보호센터로 데려갈 수 있고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5도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15도, 밤 최저 1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낮 최고 5도, 밤 최저 마이너스 1도. 올해 마지막 날인 주일은 흐린 뒤 맑아지겠고 낮 최고 15도, 밤 최저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새해 첫날 낮 최고 5도, 밤 최저 마이너스 6도로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